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리즈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또한 전 세계 1위가 할 것이 없어서 노인 빈곤 국가 1위를 지금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왜 우리가 노인 빈곤 1위 국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요. 2부에 가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니어로서, 참 저도 베이비붐 세대로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힘들어서 방콕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그들대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가고 있는 그 어르신 노인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65세, 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40%를 넘게 되면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가 우리 현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의 예를 들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요. 베이비붐 세대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저도 그 뒤에 바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점심을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었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뭐 늘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울 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해외 원조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원조 물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 푸대라고 하는 종이 푸대인데 그게 얼마나 컸는지, 물론 저는 어릴 때 크게 느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컸던 걸 기억합니다. 가운데 악수하는 손이 그려져 있고 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밀가루 푸대. 그러면 줄 서서 그 밀가루를 배급받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저의 누나와 손잡고 주로 갔어요. 그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꿀꿀이죽이라는 것을 아마도 모르고 요즘 세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특별한 기술과 일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미군 부대 노무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산봉우리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야 될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산 꼭대기를 깎는 그런 노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 참 세상에 그처럼 맛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이야 뭐 흔한 우유, 종이팩에 들어있는 우유, 그 우유를 이제 아버님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그 우유를 이제 얻어왔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유지만 어머니가 그때 잘 모르시니까 그거를 솥에다가 넣고 아주 끓입니다. 펄펄 끓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주어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먹던 음식 찌꺼기라고 하는 그 꿀꿀이 죽이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역시 아주 친하게 누나 손 잡고 바로 이제 그것을 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아슬한 옛날이지만 그때 산에는 하도 나무를 다 해다 떼서 벌거벗은 산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 바로 지금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정말 1950년도 그리고 이게 2025년도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전 세계 경제 6위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지금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소년기, 유년기, 그리고 청장년기를 거쳤던 저의 대표적인 그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만큼 세워놨던 것이 바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려움 속에서 극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그 베이비붐 세대의 모든 이들이 지금 결국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그 고생을 했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 그 우리나라에 저희 부모님도 했으면 향학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켰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저축을 못했고 생활의 궁핍함 속에서 그것을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고생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세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일찍 돌아가신 사례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만큼은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와 그런 국민들이 힘을 뭉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월남전의 파병, 그때 파병에 갔던 사람들은 바로 저의 바로 윗세대예요. 그리고 광부로,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 더운 나라의 건설 현장에, 그리고 그때 여자분들은 바로 간호사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온 결과 바로 우리나라에 초속이 됐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년 후반 7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됐다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새마을 운동도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물을 뜨러 물지개를 지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고, 그리고 밭에는 바로 그 인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아서 뒀다가 또 밭에 뿌리고, 저도 직접 그 일을 했었으니까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 기억들 끝에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생,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개고생을 한 사람들은 지금에 보면 세계 빈곤, 노인 빈곤 1위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숙하지 못했던 정부 정책, 제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연금 제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입률이 정말 거의 그걸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그 수급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고용률이 OECD 국가의 노인들 고용 훨씬 높아요. 또 이것은. 그런데 저임금에다가 불안정한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 열심히 노력해 집들은 또 다 사놨어요. 집 한 채씩 웬만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이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소득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 또한 지금 어려움이 하나죠. 그래서 집을 잡혀서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금액도 있는데 그것도 집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소득 격차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들이 은퇴 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노인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감하고 주위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힘 모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들이 스스로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사회적 보장 제도를 우리가 열어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정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교회 안을 보게 되면 그래도 몹시 빈곤한 사람들은 교회에 잘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전함대 생각해 본다면 우선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돼야 합니다. 저는 건강 쪽 일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노인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또한 방법으로 생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가보게 되면 정말 어느 교회는 80%가 노인들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도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노령화, 고령화에 접어들어갔다는 것을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대목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들이 다 뭐 했습니까? 그냥 자식들한테만 다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다 막상 자신 스스로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지금 세대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식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래도 부모를 이렇게 모십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결실이 없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